공화당 첫 대선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반 득표에 성공하며 일찌감치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경선 시작 30분 만에 확인됐는데요. 추격해오던 경쟁 후보와 큰 격차를 벌이며 대세론을 입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맞붙을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하는 유권자들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카고에 불어닥친 혹독한 추위로 인해 시카고 전역에서 학교를 휴교하고 주민들에게 야외 활동을 제한하도록 경고하고 있는데요. 시카고 트리뷴은 2019년 1월 한파 이후 가장 추운 날씨라고 보도했으며 예보관들은 노출된 피부에 10분 만에 동상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미 전역에 전례 없는 북극 한파가 덮치면서 현재까지 최소 9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일본 ANA사의 보잉 777기와 정지해 있던 델타항공의 보잉 717기가 14일 충돌 사고를 일으켜 연방항공청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위커파크와 벅타운, 레이크뷰의 주류 판매점에서 최근 1년의 무장강도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한 가운데 시카고 경찰이 오늘 오전 일찍 관련 범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레이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이 보안관이나 경사를 사칭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허위 체포영장이나 민사소송을 청구하는 일련의 기만적인 사기를 조사 중입니다. 한국계 감독과 배우들이 활약한 넷플릭스 드라마 성난 사람들이 미 방송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에미상을 휩쓸었는데요. 8관왕의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2019년부터 미국에서 활발한 대북 인권운동을 벌이고 있는 탈북민 이서연 씨를 만나봤는데요. 북한 정권의 실상과 체제 변혁, 인권 현황의 심각성에 대해 들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혈액을 맑게 합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20년 전통의 유태인 코셔인중 특수영양제 엠듀리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화요일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공화당 첫 대선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반 득표에 성공하며 일찌감치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트럼프의 승리는 경선 시작 30분 만에 확인됐는데요. 추격해오던 경쟁 후보와 큰 격차를 벌이며 대세론을 입증했습니다. 2위 자리를 놓고는 데샌티스와 헨리가 접전을 벌인 가운데 데샌티스가 결국 2위를 차지했는데요. 한 자릿수 득표율에 그친 사업가 출신 라마스와미는 트럼프 지지를 선언하며 중도 사퇴했습니다. 일찌감치 아이오와에 올인한 데샌티스는 트럼프와 큰 득표율 차이에 낙담했고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보인 헨리는 3위에 머무르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체감온도 영하 30도에 혹하는 투표율을 15%로 끌어내렸습니다. 북극 한파를 뚫고 투표장으로 향한 열성적인 지지자는 트럼프가 더 많았던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가 공화당 선두주자라고 평가하며 이번 대선은 극우 세력과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아이오와에 몰아친 북극 한파도 트럼프의 대세론을 막지 못했습니다. 트럼프는 경선을 조기에 마감하기 위해 총력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치러진 공화당의 대선 후보 선출 첫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는 이 폭설과 한파라는 악천후로 인해 2000년 이후에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합니다. 극한 추위가 투표율에 직격탄을 날린 셈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공화당원 11만 명이 투표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오후 11시 30분 현재까지 10만 5천 명이 투표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던 18만 7천 명과 비교하면 현저히 적은 수일 뿐만 아니라 2012년과 2008년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투표 인원이 8만 7천 명이었던 2000년 아이오와 코커스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카고에 불어닥친 혹독한 추위로 인해 시카고 전역에서 학교를 휴교하고 주민들에게 야외 활동을 제한하도록 경고하고 있는데요. 시카고 트리뷴은 2019년 1월 한파 이후 가장 추운 날씨라고 보도했고 예보관들은 노출된 피부에 10분 만에 동상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국립기상청은 내일 오전까지 한파주의보를 발령했으며 오늘 영하 30도까지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카고 공립화학교는 날씨로 인해 오늘 모든 수업을 취소했죠. 많은 교회와 사립학교가 수업과 방과 후 활동을 취소하거나 온라인 학습으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주말 동안 오헤어 공항과 미드웨이 공항의 수백 편의 항공편이 취소됐으며 항공국은 여행객들에게 이번 주 여행 전에 항공편 상태를 확인하도록 계속 권고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4시 25분 기준 오헤어 공항에서는 이미 119편의 항공편이 취소됐으며 미드웨이 공항에서는 76편의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도로에는 많은 차량이 연료 부족 또는 교통사고로 발이 묶인 상태입니다. 메트로는 어제 날씨로 인한 열차 지연을 보고했죠. CTA는 오렌지 라인 탈선 사고가 추위로 인한 것인지 조사 중입니다.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시카고 비상관리실은 루프의 해럴드 워싱턴 도서관 저층에 24시간 대피소를 포함한 추가 힐링센터를 개설해 이민자들을 수용했는데요. 시카고시는 링컨 파크와 백업 더 야드, 가필드 파크에서 24시간 힐링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공원 구역 건물과 도서관 지점에서도 낮 시간 동안 쉼터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한편 이번 주 중에 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어제로 미 전역에 전례 없는 북극 한파가 덮치면서 현재까지 최소 9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USA 투데이와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이날 제트기류를 타고 미국으로 내려온 거대한 북극 한파가 미 전역을 광범위하게 덮쳐 각지의 기온이 예년보다 20도에서 40도 정도 급락했는데요. 강풍과 얼음, 눈으로 인해 8만 명 이상이 정전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서북부 오레건주에서는 저체온증으로 2명이 사망하는 등 총 4명의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산지 적설량이 48인치에 달한 서부 유타주에서는 한 운전자가 트레일러에 부딪혀 사망했고 와이오밍주에서는 스키 선수가 눈사태에 깔려 숨졌는데요. 또 동부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는 노숙자 3명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미국 인구의 45%에 해당하는 약 1억 5천만 명이 한파 경보 및 주의보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북서부 몬태나주에서는 체감 온도가 영하 40도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일본 ANA사의 보잉 777기와 정지해 있던 델타 항공의 보잉 717기가 충돌 사고를 일으켜 연방항공청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AP통신 등에 따르면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두 비행기가 모두 보잉사가 제작한 기종이어서 연방항공청은 이 사고를 철저히 수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의 대표적 항공기 제작사죠. 보잉사. 최근에 보잉 737 맥스 9 기종의 기체 결함으로 인한 사고와 그에 따른 지난주에 운항 금지령 등 일련의 사건 사고로 인해 항공당국의 집중적인 감사와 관심의 대상이 돼 있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무엇인지는 당장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제작사항의 결함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커파크와 벅타운, 렉비오의 주류 판매점에서 최근 1년의 무장 강도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한 가운데 시카고 경찰이 오늘 오전 일찍 관련 범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젯밤에도 해당 일대에서 3건의 강도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경찰은 현재 최소 4명의 무장 용의자를 수색 중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어제 저녁 8시 43분 2006 웨스트 디비전 스트리트에 있는 미스터 P 베버리지 드폿에서 발생했는데요. 또 두 번째 사건은 오후 9시 3분 1917 웨스트 플러턴 애비뉴에 있는 Before You Go Liquor에서, 세 번째 강도 사건은 오후 9시 20분 2807 노스 클레이번 애비뉴에 있는 클레이번 마켓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반자동 무기를 소지한 강도들이 주류 판매점에 들어와 직원들을 위협하고 금전 등록기와 금고를 샅샅이 뒤져 달아나는데요. 강탈 과정에서 강도들은 매장 직원들의 얼굴을 때리고 또 총구를 겨누고 돈을 인출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건과 관련해 구금된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레이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이 보안관이나 경찰을 사칭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허위 체포영장이나 민사소송을 청구하는 일련의 기만적인 사기를 조사 중입니다. 팍스 시카고 보도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보안관실 직원의 실명을 사용하고 공식적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그들의 번호를 도용했는데요. 법 집행기관을 사칭한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기프트카드 결제를 요구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사회보장 번호와 은행 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유도합니다. 보안관실은 정부기관은 절대로 기프트카드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주민들에게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로 확인하라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아울러 표적이 된 경우 지역 법집행기관에 사건을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역 공군장교가 미국의 최고의 미인을 뽑는 미스 아메리카 대회에서 우승해 화제입니다. CNN 등 보도에 따르면 전날 플로리다주 올랜도 월트 디즈니 극장에서 열린 2024년 미스 아메리카 대회에서 콜로라도 대표로 참여한 메디슨 마사가 우승했는데요. 마사는 지난해 미국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현역 소위입니다. 이처럼 현역 공군장교가 미스 아메리카가 된 것은 물론이고 전국 대회에 주 대표로 출전한 사례도 처음입니다. 마사는 향후 공군이 아닌 민간 분야에서 활약할 예정입니다. 현재 그는 공공 서비스 분야의 리더 양성이 목적인 추먼 장학생으로 선발돼 현재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석사 과정에 재학 중입니다. 한국계 감독과 배우들이 활약한 넷플릭스 드라마 성난 사람들이 미 방송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에미상까지 휩쓸었는데요. 8관왕의 영예입니다.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흥행하면서 할리우드 영화계에서도 한국 이민자 콘텐츠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난폭운전으로 시작된 두 남녀의 시비가 복수국으로 치닫는 이야기로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딜레마와 고충을 녹여냈다는 평을 받는 성난 사람들. 제75회 에미상 시상식에서도 단연 빛났습니다. 미니시리즈 TV 영화 11개 부문 후보로 올라 작품상과 감독상, 작가상 등 8개 부문상을 모두 휩쓸었습니다. 특히 스티브 연과 베트남계 엘리 웡이 각각 남우 주연상과 여우 주연상을 차지했습니다. 재외동포 사회의 평화와 통일 의식 확산을 위한 공공외교 활동을 펼치는 민주평통의 미주지역 각 협의회가 갑진년 새해를 맞아 신년 할애 및 특별 강연을 개최 중이죠. 지난 13일 시카고 협의회에서도 2019년부터 미국에서 활발한 대북 인권운동을 벌이고 있는 탈북민 이서연 씨를 초청해 북한 정권의 실상과 체제 변혁, 인권 현황의 심각성에 대해 듣는 강연이 마련돼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날 오후 5시 놀스브룩에 소재한 힐튼 호텔에서 진행된 신년 할애의 3부 순서로 마련된 특별 강연에 나선 이서연 씨를 만났습니다. 일단 서감은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항상 북한 인권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또 의미가 남다른 게 시카고에서 이렇게 북한 인권 개선 결의안 통과를 위해서 특별위원회에도 개설을 하고 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걸 알게 되어서 너무 의미가 남다른 것 같은데요. 미국에 정착한 지는 8년째. 이서연 씨는 현재 컬럼비아 대학원 국제관계학에 진학해 안보 정책에 대해 공부 중입니다. 부시센터 장학금을 받았고 오토윈비어 재단의 초대 장학금 수혜자로도 선정돼 국내외적으로 화제가 된 바 있죠. 김정은 비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 고위관리였던 아버지와 탈북한 이 씨는 이날 강연 중에도 북한 정권 아래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며 엘리트층이 누리는 특권은 억압과 학대, 처형 등의 대가라고 정의합니다. 그는 북한 정권 실체를 깨닫고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 자신의 이야기를 청중들에게 진솔하게 풀어냈습니다. 사실 좀 북한에 대한 믿음이 많이 흔들리기 시작한 때로부터는 제 자신이 북한 사람인 게 부끄러워서 더 이상은 저 북조선에서 왔어요 하고 자랑스럽게 말하지 않고 항상 피하고는 했었습니다. 한평생 저렇게 착하게 살아서 얻게 되는 인생의 결말이 저거라면 이거는 정말 이 체제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들면서
사실 저는 애국심이 되게 강했거든요. 내가 그래서 유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돌아가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그 무엇인가 해보리라 그런 꿈도 되게 열심히 꾸었고 했는데 그때는 정말 미련이 하나도 안 남더라고요. 만나보면 너무 대단하시고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다양한 분들을 만나 뵀지만 정말 그때는 한류도 없었고 이게 뭐 중국인인지 한국인인지 외국인들이 사실 분간을 잘 못하잖아요.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그런 옛날에 오셔서 잘 정착을 하시고 또 이름을 빛내주시고 존재감을 빛내주시는 게 너무 존경스럽고 자랑스럽고 따라 배우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북한을 떠나온 이후 한국에서 1년을 지냈고 미국에서 유학하는 동안 여러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게 됐다는 이 씨는 그 무엇도 자유와 바꿀 수 없다는 것, 자유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자신을 21세기 실향민이라고 칭한 이 씨는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 북한 인권 개선이 선실행돼야 할 것이라고 전제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원하는 거는 다 통일이잖아요. 제가 만나보다 보면은 정말 이북이 고향이신 분들도 많으시고 또 이제 실향민의 자선 분들도 많으시고 한데 저도 어떻게 보면 21세기 실향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고향을 사실 싫어서 떠난 사람은 없거든요. 다 언젠가는 돌아가 보고 싶고 고향 땅을 다시 밟고 싶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건 평화로운 교류 또 평화 통일을 많이 원하시는데 한 가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평화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 인권이 개선이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꼭 똑바로 알고 직시하시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법안들과 노력들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는 당부. 아울러 정보 접근이 차단된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의 잘못된 체제의 속성에 대해 잘 들여다보고 깨우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하는 보관과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정보 전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정보도 우리가 여기서 많이 북한 내부에 보내야 하지만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시면서 북한 미디어 매개체에서 이야기하는 그 목소리가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북한을 경험을 하고 그 사회를 알고 탈북을 하신 분들의 목소리를 잘 종합적으로 들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립된 그 나라 자체 안에서도 또 그 고립이 존재하기 때문에 북한에서 왔다고 해서 그 북한 전반을 다 알기는 쉽지가 않아요. 저도 사실 평양을 제외한 다른 지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듯이 다른 지방에 있으신 분들이 또 평양에 대해서 알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국에서 다 잘 정착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들은 다양한 목소리를 종합해서 또 본인만의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된다고 믿기 때문에 북한 김정은을 위한 정책이나 김정은을 위한 인권 개선이 아닌 북한 주민들을 위한 정책, 주민들을 위한 북한 인권 개선에 더 힘을 실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평양에서 태어난 이 씨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아내 리설주가 졸업한 금성학원에서 초등과정을 마친 뒤 평양 외국어 학원을 거쳐 김일성 종합대학 외국어 문학부를 2년 다녔습니다. 이 씨는 2016년 워싱턴 포스트지를 통해서도 북한 상위 1% 엘리트 계층으로 소개된 적이 있는데요. 그가 생각하는 평화 통일이란 무엇일까요? 그는 김정은과의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라고 단언합니다. 평화란 폭력이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평화란 정의가 실현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평화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서류상의 혹은 김정은과의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졸업 후 인권활동가로서 본인만의 쓰임새가 무엇일지 고민하고 있다는 이서연 씨. 국제관계학 속에서도 국제안보정책과 국제금융경제정책을 동시에 공부하고 싶다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나아가 평화통일을 위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만의 쓰임새가 뭘지,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뭘지, 남들이 볼 수 없는 자그마한 갭을 제가 채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카고 지역의 체감 영하 35도까지 내려가는 맹추위 계속되고 있는데요. 화요일에는 오늘 한낮 기온 0도에 불과합니다. 밤 최저 기온은 영하 9도까지 떨어집니다. 수요일엔 내일 낮 최고 기온 18도, 밤 최저 영하 2도가 예상됩니다. 이 시각 기온은 영하 6도, 습도는 69%, 바람은 서풍이 9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연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